이것만 있으면 D플레인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이 채널이 구독자 500명에 도달했습니다. 이 어려운 골프 얘기를 같이 봐주신 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 10분께 저희 업사이클링 에코스윙 골프 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높이는 35, 40, 45, 50. 이 네 가지 중에서 본인 높이에 맞는 골프 티를 직접 골라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라운딩 계절이 되잖아요. 필드에서 골프 티의 높이가 내 샷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티 높이의 과학에 대한 내용도 다른 에피소드로 소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에코스윙은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버려지는 자원을 회수해서 업사이클링하고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시스템으로 환경적, 사회적 선순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실험하고 같이 좋아지는 골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코스윙입니다. 구력 18년차 공학 석사 아마추어 골퍼고요. 네 번째 에피소드 D플레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름마저 생소한 D플레인, 바로 이 D플레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 교보제 친구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플레인, D는 뭐고 플레인은 뭐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 개념을 처음 정립한 분은 미국의 물리학자 테오도르 프레이 요르겐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르겐센은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20년 이상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1999년 저서 피직스 오브 골프라는 책에서 골프공의 초기 비행을 순수 물리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요르겐센이 던진 질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골프공은 출발 방향과 곡선 운동이 항상 같은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요르겐센은 계산식이나 공식이 아니라 설명을 위한 개념적 평면을 도입합니다. 이게 바로 D플레인입니다. D플레인은 임팩트 순간 공에 작용하는 여러 방향 성분들을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평면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즉, D플레인은 공이 어디로 갔다를 말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틀인 겁니다. 골프공은 임팩트 순간 눌리고 미끄러지고 회전하면서 공간 안에서 복합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초기 운동을 선이 아니라 플레인, 즉 평면으로 다룬 것입니다. D플레인의 D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describe, descriptive 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많지만 D는 아마 direction, 즉 방향이라는 의미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D플레인은 임팩트 순간 골프공이 임팩트 후 처음에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적 평면인 겁니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으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교보제 하나로요. 본격적으로 D플레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다룰 수 없었던 개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아마 약간의 배신감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스핀축이라는 개념입니다. 스핀축? 뭐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골프전 기준의 사이드 스핀이라는 용어를 써왔지만 실제 골프공에 사이드 스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골프공에는 백스핀만 존재하지 사이드 스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공의 백스핀과 사이드 스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걸까요? 공이 뒤로 돌면서 옆으로 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스핀과 사이드 스핀이 아닌 백스핀과 스핀축으로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매우 쉽습니다. 뒤에서 비행기가 앞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가장 쉬운데요. 똑바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날개의 방향이 수평이겠죠. 하지만 날개가 기울기 시작하면
기운 방향으로 비행기가 날아가게 될 겁니다. 우측으로 기울었다면 우측으로 날아갈 거고요. 좌측으로 기울었다면 좌측으로 날아가겠죠. 이건 골프공도 동일합니다. 날아가는 공을 봤을 때 골프공이 백스핀을 가진 상태에서 스핀축이 우측으로 조금 기울어 있으면 우측으로 날아가는 플러스 사이드 스핀의 형태가 나타나고, 스핀축이 좌측으로 기울어 있으면 좌측으로 날아가는 마이너스 사이드 스핀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골프존은 이 스핀축이라는 개념이 사용자들에게 어렵게 다가갈 것 같다는 판단하에 축을 분리해서 백스핀과 사이드 스핀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시뮬레이터에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스핀축의 개념도 잡았으니 정말 D플레인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배웠던 것 치고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배웠던 5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 앵글, 스윙 패스, 다이나믹 로프트, 어택 앵글, 그리고 마지막 스핀 축. 지금 보시는 이 기구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설명해주는 D플레인 특화 설명 기구입니다. 여기에 2개의 막대가 보이시죠?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빨간색 막대는 페이스 앵글과 다이나믹 로프트를 나타내고, 파란색 막대는 스윙 패스와 어택 앵글을 나타냅니다. 이 2 막대 사이에 골프공을 맞춰 끼워 넣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2 막대가 이루는 평면, 바로 이 평면을 D플레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먼저 에피소드 1에서 배웠던 페이스 앵글과 스윙 패스입니다. 빨간색이 페이스 앵글, 파란색이 스윙 패스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 2개의 막대를 완벽하게 일자로 매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이에 골프공을 넣고 골프공의 수직으로 그어진 선을 이 막대 2개에 일치시키게 되면 이게 바로 골프공의 스핀 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페이스 투 패스 값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공이 어떻게 날아갈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공은 페이스 앵글 각도로 출발하고 스핀 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니까 비행기가 일자로 날아가는 형태와 같이 타겟 방향 출발 스트레이트로 뻗어갈 겁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측면으로 돌려보면 빨간색 막대의 역할과 파란색 막대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측면에서 본 빨간색 막대는 다이나믹 로프트고요. 파란색 막대는 어택 앵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에피소드 3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2개의 각도 차이를 스핀 로프트라고 하고, 스핀 로프트가 백스핀 양을 결정하니 이 각도를 보면 얼마만큼의 백스핀이 나왔을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백스핀이 엄청 높은 푸시 슬라이스형의 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푸시니까 페이스 앵글은 우측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슬라이스니까 비행기가 우측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나와야 하니 스윙 패스는 페이스 앵글보다 안쪽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공을 끼워서 스핀 축을 만들어 주게 되면 페이스 앵글인 빨간색을 따라 출발하고 스핀 축에 의해 우측 출발 슬라이스임을 알 수 있죠. 이걸 그대로 측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드라이버를 다운블로우로 쳤기 때문에 파란색 막대는 아래쪽을 향하고요. 오픈된 헤드 때문에 빨간색 막대인 다이나믹 로프트는 높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스핀 로프트가 커지면서 백스핀 양도 많아져서 거리도 얼마 안 나는 최악의 푸시 슬라이스가 날 겁니다. 이런 분의 경우 아우디 스윙 패스에 헤드 페이스가 열려서 푸시 슬라이스가 났고, 백스핀이 너무 많았으니 2가지를 수정하면 풀 페이드로 공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꿔볼까요? 이분의 푸시 슬라이스를 풀 페이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페이스 앵글을 먼저 닫아 좌측 출발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스윙 패스와 페이스 앵글이 일치하는 각까지 가버리면 풀 페이드가 아닌 풀 스트레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 버리면
스핀축이 좌측으로 기우면서 좌측 출발, 풀, 훅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스핀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 블로우가 아닌 어퍼 블로우로 공을 맞추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파란 막대를 올려서 스핀 로프트를 줄여주면 백스핀도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푸시 슬라이스가 아니라 좌측 출발 스핀 축이 오른쪽으로 기운 예쁜 풀 페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고려해야 하죠. 바로 임팩트 존입니다. 정타라면 D플레인에 의해 풀 페이드가 나오지만 토 쪽에 과도하게 맞아버리면 이렇게 부딪힌 공의 스핀 축이 드로우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풀 스트레이트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힐 쪽에 맞아서 그 스핀 축이 페이드 성분을 더 강화시키게 되면 더 큰 페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심한 풀 훅이 나는 분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풀이니까 일단 잡아당겼다는 뜻이니 출발이 좌측입니다. 그럼 페이스 앵글 막대를 좌측으로 옮겨주고요. 훅이니까 드로우 성분이 발생해야 하니 스핀 축이 좌측으로 기울었겠죠. 그 말은 스윙 패스가 페이스 앵글보다 더 큰 값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를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 앵글대로 출발하지만 스핀 축이 좌측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 좌측 출발 훅, 즉 풀 훅이 발생할 겁니다. 이걸 역시 측면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 다이나믹 로프트와 어택 앵글의 차이인 스핀 로프트는 많이 크지 않으니 백스핀은 많지 않지만 결국 풀 훅인 거죠.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 풀 훅이 아니라 푸시 드로우를 치셔야 한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빨간 막대를 한번 우측으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헤드 페이스만 열면 공을 끼워 봤을 때 스핀 축이 좌측으로 기울면서 헤드 페이스 방향인 우측으로 출발한 예쁜 드로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타를 맞았다면요. 여기서 임팩트 존을 고려해서 토우에 맞을 경우 기어 이펙트에 의해 드로우 성분이 더 강해질 테니까 스핀 축이 D플레이너에 만들어진 스핀 축보다 더 좌측으로 기울어 드로우가 강해질 거고요. 힐에 맞는 경우 페이드 성분이 발생할 테니 얼마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힐에 맞았느냐에 따라 조금 약해진 드로우를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푸시, 스트레이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4개의 변수들이 각각 가진 영향을 골프공에 전달하고 이것이 골프공이 어떻게 날아가고 휘어질지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임팩트 존에 따른 기어 이펙트로 인한 약간의 보정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인 구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공이 잘못 날아가고 있다면 그 내용을 분해해서 요소별로 파악하고 무엇을 고쳐야 올바른 길로 갈 것인가를 알아내서 고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연습법일 겁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아셔야 효율적인 거고 프로님들이 왜 그런 동작을 하라고 하는 건지를 이 D플레인에 대입시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게 똑같은 미스 샷이다 또 매번 달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지. 뭐가 문제인지 자꾸 엉뚱한 데서 찾게 되니까 이거 고치기도 어렵지.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스윙을 바꾸는 가장 첫 걸음이 이 D플레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이나마 골프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부분이 정말 끝이 났습니다. 이론이 끝나면 뭐가 남아있죠? 네, 바로 실습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실습을 통해 스크린 골프장 데이터로 진짜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증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고 복잡한 내용이었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골프 생활 되세요. 안녕.